네, 안녕하세요. 한지원입니다. 작지만 강한 스몰캡 종목들 찾아 성장 가치 분석하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봅니다. 스몰캡 전략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첫 번째는 아까 화면에서 나왔듯이 i3 시스템 가져왔습니다. i3 시스템도 가지고 오셨고 이제 예. 다른 기업도 가지고 오셨는데 예, 다른 기업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텔레시스부터 할까요? 네. 예. 그 보시면은 앵커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최근에 내연기관차 위주로 하면서 뭐 자동차 부품들이 있는데 이제 전자 부품에는 항상 AP 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라든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면서 이 전장 부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장 부품이 많이 생겼다는 거는 뭐냐면은 AP 칩의 활용도가 많이 넓어졌다는 거죠. 그전에는 인포테인먼트로 뭐 카 오디오나 듣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디스플레이로 해서 뭐 항공용 좌석 같이 디스플레이 코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텔레치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AP 칩을 만드는 펜리스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기아차에 주로 인포테인먼트에 사용되는 AP 칩을 개발했었는데 최근에는 디지털용 디스플레이용으로 많이 성장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많이 채용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 반도체 팹리스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텔레칩스 역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금방 말씀해 주신 거 외에도 어떤 경쟁력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AP 칩을 개발하는 것들은 그 비포 단계에서, 그러니까 차량이 개발하는 단계에서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퍼스트 벤더나 세컨 벤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는 능력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업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3년 전, 4년 전부터 이 업체랑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신차가 나왔을 때 AP 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의 인포테인먼트용에서는 텔레시스가 많이 들어가는 거. 뭐 향후에는 여러 업체로 디스플레이나 뭐 그런 업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바로 뭐 2년 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거의 4, 5년 전부터 준비해서 지금 들어가거나 아니면 계속 들어가는 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큰 경쟁력이다, 진입장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현대차, 기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대차, 기아와 같이 이렇게 국내 기업들 말고도 이제 유럽이라든지 다른 쪽 글로벌 업체로도 좀 고객사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지금 현대 기아차 비중이 한 70% 정도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네. 2004. 근데 앞으로는 현대 기아차 비중도 매출도 커지지만 그보다도 해외 업체의 매출이 더 커지면서 해외 업체의 매출 비중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올해부터 유럽의 자동차 업체의 비포 단계에서 디지털 클러스터로 AP 칩이 나갈 예정이고 보다 중요한 거는 독일 컨티넨탈 업체한테 2025년부터 내년이죠. 내년부터 디지털 클러스터 개발한 거를 본격적으로 나가면서 이제 개발 단계에서 양산 단계로 나가고 그다음에 양산 단계가 처음부터 신차가 많이 팔리지 않겠지만은 누적적으로 많이 팔리기 때문에 2025년, 2026년, 2027년도 해를 거듭하면서 독일 컨티넨탈 업체 매출 비중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고 온 건데는 내년도 되면은 아까 제가 현대 기아차 비중이 70% 정도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내년도에는 유럽의 2개 업체로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적어도 한 54% 정도 해외 업체의 매출 비중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이 커지면 당연히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수익성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에는 현대 기아차가 잘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가고 수익성이 개선됐는데 올해부터는 유럽의 매출이 다각화되고 내년도에는 더 컨티넨탈 매출 비중이 더 커지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매출과 이익이 증가되는 구조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현대차와 기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럽 글로벌 업체로까지 좀 고객사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난다. 따라서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실적 부분까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성장 가치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주목해서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지금 많이 성장성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GPU 칩의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네. 옛날에는 인텔이 CPU 칩으로 개발해서 모든 PC의 CPU 칩 중앙 처리 장치로 갔었는데 AI가 많이 발전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서 고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병렬식으로 된 GPU 칩이 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뭐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고 또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는 이런 GPU 칩도 중요하지만 NPU 칩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으로 활용되는 NPU 칩이 보다 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GPU 칩보다는 저전력이기 때문에 이 NPU 칩이 많이 채용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텔레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NPU 칩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돌핀이라는 브랜드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고 이거는 주로 당연히 ADAS나 자율주행체 차에 많이 사용될 거라 보고 있어서 지금 바로 마케팅 중이기 때문에 바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서서히 들어가면서 성장성이 엔돌핀 쪽으로 성장성이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GPU에 이어서 NPU 칩까지 기대해 볼 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텔레칩스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라든지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 기아차의 매출이 작년도에 좋았었는데 이 매출이 올해도 지속되는지가 하나의 보는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럽 업체 매출 다각화 정도인데 그쪽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차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속도에 대해서는 신차 팔리는 속도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텔레칩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준비하신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미 앞서 살짝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급이 됐었는데 i3 시스템 가지고 오셨죠? 네, i3 시스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전자기파 영역을 보시면은 우리가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XI로 볼 수 있는 자외선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또 멀리 볼 수 있는 불긋불긋 영화 보면은 불긋불긋하게 보이는 적외선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이게 하는 것들은 센서가 있어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적외선 영상 센서, 적외선 영역을 보일 수 있게 만드는 센서를 만드는 업체가 i3 시스템인데 이 적외선 영상 센서를 만드는 업체는 글로벌적으로 10개 업체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물론 높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적외선 영상 센서는 여태까지 수입해서 왔었는데 이 업체가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수입 제품보다는 더 뛰어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국산화되면서 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i3 시스템 하면은 이제 우주 위성 관련한 기술을 다수로 보유한 기업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방산 분야에서도 돋보이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주 쪽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정찰 위성 같은 경우에는 사 위성이 있고 2호 위성이 있고 IR 위성이 있습니다. 사 위성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빔을 쏴서 지면에서 반사돼서 나오는 걸로 지형을 형상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가시광선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볼 수 있는 영역. 그다음에 IR은 보시면 불긋불긋하기 때문에 영상 센서로 바꿔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IR에 대해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주에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센서, 적외선 영상 센서의 활용도가 증가되면서 아직은 수입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찰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기 때문에 i3 시스템의 국산화도 반드시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성장성이 가미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방산 부분 말씀드렸는데 방산에서 영화에서 봤을 때 이제 스나이퍼가 쏠 때 조준경으로 쏠 때 항상 이게 불긋불긋 보이잖아요. 네네. 그건 뭐냐면 거의 뭐 10km, 20km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맞추기 위해서는 적외선을 활용한 영상 센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조준경에 많이 채용이 되고 있고 i3 시스템이 지금 최근에 채용되는 거는 K2 전차 조준경에 적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헬리콥터 LAH가 카이에서 개발돼서 공격형 헬기죠. 그 부분의 조준경도 채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산 부분에서 좀 주목해서 보실 게 뭐냐면
지금 인구가 줄어들면서 군 복무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효율성을 기하기 이야기에서는 그 명중률을 높여야 됩니다. 총 하나하나에도 명중률을 높이면서 적군을 격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총에 조준경에 적외선 영상 센서가 달린다고 치면은 명중률도 높고 적군을 격파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각종의 총구루에 이런 적외선 영상 센서가 채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찰 위성 쪽에서의 국산화 모멘텀, 여기에 방산 모멘텀까지 같이 붙으면서 기대감이 높은 i3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또 실적도 좋아질 것 같아요. 뭐 해외 매출액이라든지 이쪽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보시면 그 해외 매출 비중도 커집니다. 아까 제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네. 10개 업체만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 대한 여태까지 i3 시스템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적었는데 지금은 국산화도 되는 것 부분이 있어서 품질력으로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해외 매출도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전 세계에서 그런 부분들의 해외 매출이 증가되면서 작년도에도 해외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됐는데 올해 내년도에도 해외 매출이 글로벌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기업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 매출액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와 함께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한정된 상황에서 매출이 올라가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i3 시스템도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되느냐가 관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수익성 개선에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i3 시스템을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전략 세워주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군도 일정에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어느 분기에는 조금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느 분기에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주에 대해서 적외선 영상 센서를 개발하는 부분도 이게 바로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성장성은 있는데 각 분기마다는 조금 그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보다도 향후의 매출 성장성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몰캡 전략으로 텔레칩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i3 시스템까지 이렇게 두 종목 얘기 나눠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